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435장 나의 영원하신 주여.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 이거 증거체크가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하네. 그래도 어떻게 해? 또 계정 또 바꾸면 또 그때 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막힐 텐데. 그죠? 귀찮아, 그게. 어, 여튼, 해킹들을 엄청나게 해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최근에 그러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화폐로 바꿀 수가 없는 게, 예, 그 신용 국가들은 괜찮은데, 신용국가 아닌 국가, 예를 들어서 6.25금 이런 데가 거의 국가급 그런 해커를 동원해가지고 거의 그 비트코인을 50% 이상을 해킹을 해건데 엄청난 그런 재원이 다 그냥 6.25급으로 가버리니까 범죄자들로.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많죠. 거기에 핵까지 보유하고 있지. 범죄자들 집단이지.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범죄자들을 놔두면은 옛날에 그 범죄자들이 어때요? 그 삼국지에도 나오지만 황건적의 난이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항상 그때 국가를 전복하죠. 예, 대부분 역사에서 그 망한 거는 내전으로 막았어요. 대부분 범죄자들이죠. 그래서 청나라 말기 때도 태평천국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집단들이 난을 일으켰고 예, 그래서 그거를 방비를 못하면 항상 망했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면은 안 망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마녀사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마녀사냥을 하게 되니까 그 천주교들 뭐 이런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로 되냐? 강대국끼리 서로 약속을 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식으로. 야, 골치 아프다. 너무 범죄자들 많아. 교도소도 꽉꽉 넘치고 얘네들이 추록하면은 또 범죄하는데
야, 테러가 너무 심해. 야, 얘 내 최전방에 고기방패로 쳐놓을 테니까 야, 너네가 좀 뭐 좀 해결해줘. 그러면서 내 최전방에다 다 보내는 거. 예. 그러면 이러죠. 예. 그러면 고대 시대 때는 마녀 사냥한 건 뭐냐고? 걔네들은 대부분 다 도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여성들이 약하니까 신체적으로 그래서 여성들만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근데 현대전에 가면 예,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대부분 그 줄수 영화, 줄수 유튜버도 나오지만 염소 같은 그런 공격적이고 예, 이런 예, 남성 예, 그런 애들이 범죄자로 많이 들어가. 교도소도 대부분 남성이 많아. 여성보다는. 예, 여성이 그런 이유가 전두엽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지난 예배 때. 그래서 여성은 그 X 유전자 해가지고 보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유전 질환 같은 게 거의 안 일어나. 근데 남성 유전자들은 그 가혹한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Y 유전자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천국처럼 돼야지 예, X 유전자로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항상 Y 유전자가 되기 때문에 예, 시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계속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예. 그런 식이에요. 음. 그리고 좋게 해석하면 남성 유정자들이 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도 더 잘 싸우고 그렇게 또 되는 거고. 하여튼 똑같아요. 원래 전쟁하는 거는 그 스타크래프트에도 나오지만 그 원래 테란이라는 종족이 범죄자 집단이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너네 행성을 개척해 하면서 그냥 죽던 살던 말던 보내는 거예요. 예, 보내가지고 예, 살아나면은 예, 시민권을 주는 거고 죽으면은 예, 범죄자 하나 없어졌으니까 사회 문제 없어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굳이 전쟁이라는 게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범죄자들이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테러들 하고 네, 강간하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여성들은 강간당하면 일본 여성 제외하고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정신병에 걸려서 예, 여성 중에도 그렇게 정신병자는 예외죠. 똑같이 범죄하죠. 예, 그런 식으로 악이 계속 악을 물어오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되니까 예, 사회에서 격리 조치한다 교도소 보내도 예, 뺑기통에 넣어도 예, 교도소가 뺑기통이라고 하잖아요. 더 나쁜 거 배워갖고 더 범죄가 조직적으로 되고 더 악랄하게 돼요. 그러니 제가 버스 전광판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예, 처음에는 그냥 사진 찍으면 찍히더니 예, 뭐 주파수로 해서 그게 안 잡히게 사진에 안 걸리게 그렇게 시커멓게 처리하고 요즘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예? 동사무소에서도 어떤 공무원님이 자기 그 모니터 보는 거 뒤에서 보는 게 뭐한지 그 프로그램을 깔면은 그런 예, 멀리서 사진을 찍으면은 그게 안 보여요. 요즘 프로그램으로 다 그런 게 있더만. 예, 그런 거를 거기에도 프로그램을 덮씌워가지고 그렇게 비트코인도 해킹하는데 하물며 버스 전광판은 버스 안내판은 아주 쉽죠. 그러면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저 내가 아주 영향력이 있다고 6분에 차가 간다고 그때 딱 지나가면 이게 정상 모드로 된다고 하면서 계속 사진 찍죠. 이제는 그 프로그램으로 스크린까지 해서 검게 멀리서 찍으면 아마 그거 가까이서 찍으면 될 거예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범죄자들 집단이 모인 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범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핵까지 만들었고 그 걔네가 예, 이란이란 나라가 더 범죄자니까 걔네 고대 때부터 범죄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까지도 핵기술을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천사가 야 이러다가는 인류가 멸족해. 그래갖고 아마
타임머신 기술이 있나? 예, 퍼시기님 엑스파일이라고 유튜버 있거든요. 그분이 미리 1년 전에 트럼프 천사가 될 거를 그렇게 무슨 양자역학처럼 그 물감식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까지 이미 1년 전에 다 올리고, 그리고 보고 쓰는 내 친구 뭐 이것도 그렇잖아요. 예언하는 게 잘 맞잖아요. 그리고 그 하는 그런 만화까지 타임머신이 있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매트릭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항상 예정 예지가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숫자까지도 계시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님은 아예 매트릭스 세계다 이러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반복이기 때문에 역사가 제가 항상 같이 매일같이 설교를 해도 범죄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걔네들은 영을 쫓는 게 아니라 육을 쫓는 거 애들이고 범죄자들이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날개는 날개 없는 천사는 끝까지 떨어진다. 뭐 그런 거. 그래서 마녀사냥 당할 고아 요롤이 과부 미혼모든 가정에 자녀가 있거든 그들에게 먼저 가서 산목 교육하는 신현시연학을 실천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효도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예, 우리 외할아버지가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교도소에서 장교로 일하셨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교도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으로만 계속 도셨죠. 하여튼 그래서 인민군 군정만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사단장 이런 식으로 올라갈 사람이었는데 그 인민군 군적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어떻게 보면 노가다나 뛰시고 그런 식으로 사셨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때 선택을 잘해야 돼. 근데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하고 그런 범죄자라든지 공산당으로 줄대기 하면 빨간 줄이 거져버리면은 그 자녀들까지도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불우이웃되고 공부하고 싶고 하나님한테 효도하고 싶고 하는데도 성경도 볼 수 없는 그런 생존의 욕구에 메슬로우 욕구 1단계에 멈춰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 나는 공부를 잘해. 고등학교 때도 통장에 60만 원이 있었으니까 그때 월급이 막 40만 원 막 이럴 때였으니까 장학금 받은 거 모아놓고도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게 과부였던 천주교도 딸하고 아들 공부시켜가지고 아들 같은 경우 상위권 올려서 나중에 숭실공대 들어갔다. 그 얘기는 들었죠. 그 정도로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산목 교육하라고 성경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이도 얘도 어떻게 보면 계모고 따지고 보면 바보죠. 계모가 맨날 때려가지고 그 동생은 여동생은 실성했고 얘는 반실성한 상태에서 제가 나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도 불안해가지고 불안이에요. 맨날 강박이고 맨날 학대받고 폭력한 가정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안감 호소하고 항상 강박으로 살아요. 그러니 저장강박 막 이러니 일머리가 돌아요. 안 돌죠. 어디 가면 맨날 욕먹고 그러니까 자기는 또 잘릴 거야 뭐 이러면서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단명들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한심해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미래도 설계를 할 줄 몰라.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나무만 봐요. 숲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이가 원래대로 하면은 단명아래인데 근데 지금까지도 똥가이만 조가하면서 계속 하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건데 지금도 자기는 기술사가 너무 두렵고 기술사를 설사 취득해도
책 사업 하기도 힘들고. 진짜 서울과기대 노인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마디 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셔서 그런가? 네, 피자 배달 사장한다는 거를 그렇게 특허왕을 만들어 놨어. 시계청 북책 사업도 따갖고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뒤로는 잘하는데, 제이 같은 경우는 거의 과부, 부하, 미혼모 이런 강박에 불안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뭐 하나 하려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50대고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처럼 불안감 호소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마라. 신년신학을 실천하. 그래서 제이 보고 오늘도 막 회사 관둔다고 하는 거죠. 자기 일머리 안 돌아가서 대기업인데 잘릴 것 같다. 오늘도 전화 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형처럼 위험물 산업기사 난 기능사거든요. 뭐 이런 게 전망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원래 옛날에 시설과 가면요 위험물 취급 기능사가 일했어요. 아파트 이런데 그때는 왜냐면 벙커 시유를 뗐어요. 그래 아파트에 기름 탱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니까 일자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취급 기능사만 따도 그 시절에는 소방관도 그냥 무시험으로 시험 가고 그 정도로 전망 있는 자격증이었죠. 그렇게 또 어려웠고 과거 시험처럼. 그런데 요즘에 NCS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복사기 찍듯이 찍어내는데 너라도 젊은 애들 쓰지 누가 늙은 애들 쓰겠니? 뭐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기술사는 아직까지도 NCS 안 하잖아. 그것도 NCS에서 자격자 남발하면은 정말 미래 없어. 노인들은 갈 데 없어. 요즘에 60살 되면은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그쪽은 천안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어차피 해외에서 그런 할렘가 출신들 이런 애들 공부 안 한 애들 범죄자들 데려와서 공장에서 일 시켜봐야 뭐예요. 우리나라 민노총처럼 파업하고 예? 맨날 일은 안 하고 돈만 더 달라고 도둑질 하듯이 그러고 테러하고 그러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대재해법 같은 거 없으니까 일본은 그냥 60살 이상 걔네들을 고용해라. 최소한 산업 현장에서 실형고통 겪고 어떻게 보면 순한 어린 양처럼 일했고 지금도 충성하는 애들인데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쓰자 이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60살 이상 그래서 연봉이 5천도 있대요. 그래갖고 오히려 그 회사가 더 조건이 좋아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회사 가고 싶다고 막 이러고 난리가 아니래. 그런데도 그 회사는 한마디로 그 정도의 스펙이든 연륜이든 그런 기술이든 노인 정도의 그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래요. 그러니 거의 기술사 정도의 학력이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하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일하는 복지. 그게 이루어진 게 일본이라서 그 뉴스를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고려정 한다고 중대재해법에서 젊은 사람들 고혈압 있으면 아예 취업 안 되게 그래서 굶어 죽게 그렇게 하는 고려장이라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만한 법이 나왔는데도 여러분들은 모르죠. 왜냐면 언론에서 거짓말하니까. 나중에 후세의 역사가들이 딱 역사를 쓰면은 대한민국은 고려장을 했다. 임 대통령이 이러면서 써놓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but 그러나 if 뭐뭐 이게 조건문이죠. 마만 뭐뭐라면 widow has children or grandchildren which should run first of all to put their religion 종교죠 into satisfy carry for their own family and so replace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그 뭐 부모, 조부모, 할아버지 who this is flashing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일입니다. 예, 요즘에는 필요가 많이 누적돼 가지고요. 예, 근무력증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와갖고 8시경에 잤죠. 잤는데도 피곤해. 그래서 새벽에 그럼 저는 오래 안 자요. 딱 새벽 2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막 5시까지 막 이렇게 컴퓨터 보고 막 이랬는데 또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막 피로가 누적되니까 막 눈이 감기돼요. 어떻게 방송 못하죠? 그래서 잤어요. 알람도 안 맞추고. 그랬더니 8시에 제이가 또 전화 오더라고요. 깨가지고 그래서 방송 준비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들죠. 그런 상황에 동사무소 가면은 내보내기 작업하고 원래 무인기 관리인데 무인기 그거 그 일머리 돌아서 그 컴퓨터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무인기하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내보내기 한다고 일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동안 그 원래 안내가 서 있어야 되거든요. 경찰이니까. 근데 복지 안내는 그쪽은 귀족노조 조폭이라서 전부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 원래 안내들을 안 하니까 하도 말들 안 듣고 그러니까 툭하면 파업하고 귀족노조 조폭 어떻게 보면 민노총이 99% 장악했기 때문에 툭하면 파업하고 일도 안 하고 월급만 먹고 하니까 저를 한 명 한 번 시험 삼아 갖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공근로를 구청에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으니까 저는 또 뭐 경력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경력이 10여 년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러니 공무원들 특히 교육부에 있던 분들은 링게를 꽂고라도 가서 일하고 자기가 안 내면 경찰이니까 환경경찰은 더 심하거든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 하루 종일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그날 준 할당량 못하면은 퇴근도 막 1시간 이상 막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 쉴 시간도 없죠. 그에 비하면 여기 오면 서서 있고 그런 서서 있는 거죠. 근데 서서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공단 그런 애들이 파업하다 일 안 하고 앉아 있고 와서 앉아만 있다 그냥 가니까 열받아가지고 만든 게 볼펜 꽂기. 그 다음에 그 앞에 번호표 수거함 있거든요. 거기 쓰레기 비우기. 그거를 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다 내가 황당했어요. 저 국민은행 청년경찰 할 때도 그런 일 안 했거든요. 다 청소부가 와서 하지. 왜 여기는 안내한테 시켜? 막 이랬어요. 경찰한테 청소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도 하라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신용은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갔을 때 몇 명은 서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와서 하니까 한 명도 안 해. 그러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앉아가지고 졸고 있고 휴대폰 보고 그러면서 나가서 그 애인들하고 전화 통화나 하고 그러고도 퇴근들 해. 양심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불쌍했나 봐. 그래서 어제부로 그 볼펜 꽂기 그거랑 번호표 수거함 청소통 휴지통이죠. 비우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 뭐 복지 분야만 하면 되죠. 그쪽은 복지에서는 하지 말라고 팀이 2개니까 행정팀하고 복지팀 있으니까 그쪽은 하지 말라 얘기 안 했으니까 그쪽은 계속 하는 거고 원래 복지팀이면 걔네들이 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상전이에요. 제가 최고 말단 직원이고 그래서 제가 해요. 다들 앉아있어. 일어나지도 않아. 손가락 까딱도 안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계약직 공무원이든 거의 10여 년 한 사람들은 공무원 사이가 인사고과로 돌아가고 그리고
얼마 전 얘기했잖아요. 담당 여 주무관님이 위치 추적하고 있다는 식으로 아이러브 스쿨 그걸로 예, 계속 감독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저한테 보여주잖아요. 제 말이 맞다고. 제가 그래서 퇴근 시간 정확히 4시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건축주택 그쪽도요. 다 휴대폰으로 추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들어가면은 계약서 써놓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개인정보 동의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위치 정보든 다 동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석기 때는 CCTV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한다고 그렇게 예, 제 말이 맞다는 식으로 담당 여 주무관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또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잠시 가니까 예, 그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휴대폰 들고 가면 무겁잖아요. 떨어뜨리면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때 휴대폰을 안 들고 갔더니 불안했나 봐. 또 지하 그런 데 내려갔다가 공변당할 사람들 많거든요. 공포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치 추적 안 돼서 불안했는지 이렇게 CCTV 실이 그 지하에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를 제가 봤죠. CCTV로 보고 계셨나 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랑 똑같아요. 청소행정과도 저희가 사진을 찍어요. 그런 거. 불법 쓰레기 과태료 스티커를 하면은 지금은 계도기간이라서 안내장 주는데 나중에 스티커 주면요.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담당 주무관님 휴대폰으로 그 사진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진을 확인하고 몇 번 카메라에 그걸 확인을 해서 예, 그러고서 과태료를 때릴까 안 때릴까 예, 그러면서 결정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체제라고. 그래서 지금 예, 고유가 위기에서 예, 요일제 이거는 계속 갈 거라고. 예, 그러면서 얼마 전에 센터장님이 일부러 삽목이란 식으로 저 3번 만나갖고 3번 인사하게. 예, 그게 뭔데요? 너 앞으로 불법 주차 그거 계속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내장이 아니라 이제 스티커까지 나올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스티커 나오게 되면은 CCTV로 그렇게 확인해야 되니까 미리 예, 그렇게 담당 주무관님이 CCTV에서 나오는 것도 보여주고 예, 그런 식으로 원래 공무원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예, 미리 공지 안 해요. 그렇게 일하는 거를 눈치 빠른 애들, 일머리 돌아가는 애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고서 예, 뭐 일 잘하면은 주무관님이 이런 얘기 하겠죠. 계약 기간을 연장할게요. 그러면은 예, 지금 4개월에서 뭐 5개월,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연장되다가 나중에 무기계약직 되고, 무기계약직에서 또 정규직 돼서 5급까지 가고, 예, 그게 원래 공무원 역사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위치 추적해서 벌써 퇴근을 뭐 빨리 한다든가, 그럼 좋대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압박해서 내보내요. 근데 기존노조 조폭이 나가나요? 안 나가죠. 끝까지 버티죠. 그러면서 파업까지 가네요. 예, 그런데도 현행법이 그렇잖아요. 예, 해고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쪼아서 내보내기 하는 거죠. 예, 어느 회사나 그래요. 그 대기업들 가도 현행법이 노동법상 내보낼 수 없으니까 가스라이팅 식으로 텃세 부려요. 그래갖고 내보내게 합니다. 근데 저는 거의 3개월간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제부로 예, 이제 쓰레기 청소도 안 해도 된다고 휴지통 안 비워도 된다고 이러면서 예, 모르죠. 또 작업 들어오면은 저건 거고 그게 완전히 그냥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된 거예요. 무슨 완전히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려나? 아주 그냥 3개월 동안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사자성어를 연연부모라고 해요. 자식을 늘 염려하고 그리워하며 매 순간 마음을 줄이며 챙겨주는 부모의 사랑을 뜻해요. 네, 담당 여공무원님 그랬던 거죠. 제가 그래서 3개월 지난 시점에 이제야 네, 저보고 쓰레기 청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네, 인생을 그 운수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여주무관님이 그때도 그 분쇄기 할 때도 일부러 4시간 앉아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분량을 많이 갖고 오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다. 말이 안 돼요. 그거 바로 분쇄기 들어가거든요. 그거 싸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시게 하려고. 예.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쪽에 있었던 애라서 특히 교육부 공무원은 닌자 끼고 가는 애니까 그쪽에서 제대로 배운 애 아니에요. 공무원 사이를 아는 애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니까 왜 쟤는 쉬지 않을 거야. 저러다 쓰러져서 과로 싸야지. 안 쉴 거야 하니까 그때 앉혀놓고 그렇게 인식힌 거죠. 그 뒤로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요. 뭐 자기 피만 붙였다 부모가 아니에요. 저희의 부모는 저희 상관님인 거예요. 제가 만약 계약직이면 위에 주무관님이 제 부모고 사무관님이 부모인 거예요. 근데 자기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봐. 그럼 이쁘죠. 그러면은 제 부모처럼 챙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이라는 이 뜻은 그리워할 연자예요. 그래서 소리를 나타내는 연. 마음심이 합쳐진 형성자인데 마음심이 아래쪽에 위치하여 하나님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불우이웃을 내리상하는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연연 부모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애굽의 총리가 되어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요셉인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늙은 아버지 야곱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셨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극진히 공경하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식량을 제공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고민하는 게 뭔데요? 자식 새끼들 키워놔도 소용없어 이런 식이에요. 아니 이게 키워놨더니 다 미국이든 가버리고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서 화상 카메라를 그러면서 손질하고 보여주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이 보고도 그래요. 너 발정 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막 그러고 특히 공산권 국가 이런 베트남 여자들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야, 너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 처자식만 좋은 거고 자식도 키워놔서 결혼하면 남이야. 나 우리 형하고 여동생 어땠어? 그 집안에 결혼한 집안에 뼈를 묻으라고 보내고 그 뒤로는 뭐 하나 없어요. 오히려 그쪽 집안이 뭐 재산 상속한다 그러면 악착같이 거짓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상속금을 받아갈 생각만 하지. 기존에 있던 가족들한테 뭐 부모한테 이렇게 요셉처럼 극진히 공양하고 밥도 주고 그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랑이 내리사랑입니다.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버지보다 청출어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설교가 청출어람이거든요. 원래 다들 내리사랑하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없어.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효도하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그러니 밥을 준 거예요. 아마 지금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제가 성공해가지고 요셉처럼 애국의 총리가 돼서 연봉이 막 몇 억이야.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제가 순댓국이든 사주고 하면 아마 아버지 목사님은 노후 걱정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걱정하시고 맨날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 밥, 순댓국을 제공한 거예요. 두 번째, 이방 며느리의 헌신적인 사랑하는 성경 룻과 나오미인데 룻은 모압 족속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으나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었어요.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사람이라서 저는 탐정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페이퍼 사건 그 분쇄기 그걸로 해서 담당 여주무관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 챙겨준 거야. 그러니 애틋한 마음이 가죠.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너 위치 추적까지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10m, 5m, 1m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서 막 인사하려고 예, 그랬더니 픽 들어가 버리고 그랬더니 내가 뭐 그렇게 썼더니 그 문자 또 보고 있었다는 듯이 일부러 와갖고 예, 존경하는 눈으로 인사하고 예. 그래요. 어디 가든 일머리 돌아가고 예, 이렇게 애국하고 소명을 다하면 예, 어디 가든 잘해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 테러하고 이러면 귀족노조 조폭처럼 쫓겨나죠.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망해서 해외로 나가듯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나가 이러면서 스타크래프트 테란 병사들처럼 예, 변방행성으로 보내서 고기방패 되라고 저거들 먹이 되라고 이거 보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연민을 보여줬어요. 예,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무슨 자신의 아내와 고향을 포기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다 이러면서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켰어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들은 파업해. 그런 민노총 말 듣고서 공단 그런 노인 일자리부터 다 파업하고 안 오고 해도 저는 오히려 30분 자원봉사한다고. 왜 내가 빠지면은 여기 엄청 바빠요. 완전 구청처럼 됐어. 저희 동사무소가. 무인기에도요. 하루하루가 멀다하게 막 그 과가 들어와요. 그래서 전에는 한 위에 한 10개 있었나? 그런데 지금 화면이 꽉 차서 한 4, 50개 있어요. 그 안에 세부로 들어가면 100개가 넘어. 그 서류들이. 네,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세무과가 추가돼가지고 원래 국세 증명이라 해서 납입 증명서가 있었어. 근데 그게 딴 데로 가 있어. 여기 있었는데 어제까지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서 찾게 돼요. 그러고서 여기 세무과도 생겼네 하고 눌러보니까 그건 또 딴 거야.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계속 예, 민원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가면 이거 어제 없앴는데? 그러면서 가르치죠. 한 번에 같이 해봐요. 그러면서. 근데 저는 컴퓨터 공학과 나왔기 때문에 예, 얼개를 아니까 다 찾아가죠. 그리고 보험 대리점 자격자리에서 이런 금융 업무든 예, 법무 업무든 많은 거를 경력을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제가 입원해서 그 노무사 일까지 하고 제가 그 다 찾아가지고 유산 상속부터 예, 그렇게 제가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예, 재산 상속 포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부터 예, 그런 장애인증 받는다고 노무사 100만 원 돈 안 하고도 받고 그런 식으로 제가 나서가지고 법 일을 하다 보니까 다 그런 일이에요. 실생활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뭐 법의 원리를 저는 직접 그런 관청 가서 띄었는데 무인기에서 딱 보면 이거 이런 서류 원할 것 같네 하면서 어제도 그래요. 어제도 어떤 남중년이 왔어요. 그분이 예, 그 국책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많잖아요. 영농인이라고 5억 원 지원하려면 담보로 자기 집을 하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 집을 경매식으로 샀으면 변호사로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개사로 사버리면요 그런 문제가 삽니다. 예, 부동산 중개인들은 그게 건물이 자기 건물인지 예, 우리 충남 아산 집처럼 지금은 그게 제 생각엔요 그 동거녀가 원래 의사 딸이 있거든요. 그 의사가 부자예요. 딸인데 예, 하여튼 저희 집은 이상하게 의사들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예, 말년에 의사 딸둔 예, 동거녀랑 살았어요. 거의 뭐 저희 어머니나 마찬가지죠. 양어머니. 예, 그 정도로 거의 우리 아버지가 충남아산 내려간 게 거의 40대인가 내려가갖고 거의 70대까지 거의 30년을 같이 사셨어요. 예, 그래서 거의 어머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딸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예, 돌아가시기 전에 안쓰러웠나 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예,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자식들 도리로 한다고. 그래서 원래 그게 땅이 우리 집 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사줬나 봐. 그거 뭐 쪽팔리니까 얘기 못하죠. 그래서 우리 집안은 비밀이 많아. 근데 저는 거기서 10년을 넘게 살아서 맨날 그 토지세가 딴 사람 명의로 우리 집 그 우편 안에 들어온 거 알기 때문에 다 아는데, 어느 순간에 제 조회해 보니까 네, 우리 집 땅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 따님이 의사 딸이 부모 잘 모셔줬다고 이렇게 땅을 사줬구나 이러면서 느꼈죠. 네, 요즘엔 좋아요. 무인등기에다가 그거 주소 쳐보면요, 그 땅이 누구 건지 다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 루시 이러한 지극한 휴신과 헌신을 훗날, 예, 그 양어머니 어떻게 보면 예, 의사딸, 예, 양어머니라고 해야 될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있고 그 다음에 첩이죠, 첩. 예. 하여튼 우리 아버지도 여자복이 많은 것 같아. 예. 루시 이러한 지극한 휴신과 헌신은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어진 놀라운 구속사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옛날에 그쪽 백병원인가도 다녔어요. 거기서 예, 건강검진, 이동 건강검진 팀에 있었거든요. 거기 소장님이 예,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예언력이 있대. 원래 그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거기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돼서 그런가? 그런 걸 부모교육 받아가지고 예언을 잘한대.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너는 의사랑 결혼할 것 같다. 여의사랑. 그리고 말년에 이거 할 것 같다고. 지금 이동검진차 이거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런 여자 의사랑 결혼하고 예, 말년에 이렇게 이동검진차 하면서 예, 죽는 날까지 그렇게 예, 돈 벌고 서서 일하다가 불우이웃 돕고, 이거 완전 슈바이처 같지 않나요? 슈바이처가 원래 예, 의사잖아요. 그분이 의료 선교한다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불우이웃 돕고 예,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부인하고 같이 일한 거. 말이라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게 생각나게 하는 예, 기절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예, 그런 효신과 헌신은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속사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의 효심인데, 그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실천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이 시련 고통받는 그 와중에도 마음이 아래쪽에 위치하여 하나님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불우이웃을 내리사랑하니. 그래서 그러라는 거예요. 내리사랑밖에 못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 내리사랑하고 오르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요셉처럼 부자가 되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지 부자가 되잖아요. 수상 정도. 예. 근데 저는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의사 아내랑도 결혼 못하고 있고 이동검진차도 없고, 그러니 당장 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은 게 우리 어머니인데 예, 마음만 예,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그래요. 뭐 제이가 뭐 하루빨리 철들어가지고 걔가 예, 원래 대통령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 요셉처럼 예, 국무총리라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50대가 다 돼도 여전히 불안장애, 여전히 강박이고, 여전히 여성제의처럼 우울증이 징증 가서 자살 타령하고 예,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자식 같은 거. 예. 그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는 마음도 그럴 거예요. 아래쪽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연연 부모의 마음으로 보았어.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 보라 내 어머니라 라며 마리아의 남은 생애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셨어. 네.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잖아요. 그리고 담당 여 공무원님이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걸로 날 애틋하게 그동안 위치 지적해주고, 예, 나보고 쉬라고 그렇게 종이 분쇄기 하게 해주고 앉아갖고, 저도요 무지 앉아서 일하고 싶거든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예, 묻지마 범죄자 엄청 옵니다. 어제도 왔어요. 어제도 모바일 신분증 수집하는 그런 수집병 이런 애들도 정신병입니다. 아니 그것도 예, 그것도 보이스피싱범이었나 봐요. 화면이 하얘지더라고요. 하는데 지가 하다가 그걸 나한테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거 너가 만져서 하얘지지 않으니? 저 휴대폰 건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왜 옆에 있겠다. 맞지? 정신분열인 거예요. 그러고서 보이스피싱범이 시킨 대로 해갖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깽값 벌려고. 왜 공무원들이 지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으니까 예, 백수보다 낫잖아. 그러니 돈이 있을 거라니까 무조건 와가지고 그렇게 깽값부터 보려고 예, 그렇게 공무원들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애들 은근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사기 조직범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고 오니까 저 알잖아요. 원래 그게 네트워크가 있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렇게 같이 설치하면은 어플이 같은가 봐요. 그래갖고 충돌 나서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설치를 못 하는데 전에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이 왔었어요. 그때 모바일 위료보험증이었어요. 근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설치한다고 왔는데 충돌 난다고 예, 그 접수하신 분이 예, 설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주려면 할 수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예, 삭제하고서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컴맹이라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또 본인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안 한다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니 딱 보니까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위료보험증, 모바일 무슨 뭐 국민건강보험 뭐 하여튼 엄청나게 해서 거의 수십 개가 넘어요. 모바일이 그렇게 많나요? 인터넷 쳐도 한 세네 개밖에 없던데. 그런 식으로 예, 저 약 올리려고. 예, 아마 이런 식으로 다른 동사무소 가서 깽값 좀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저는 휴대폰도 안 건드렸는데 건드렸다고 눈을 후라리더라고요. 예, 남자 노인인데 거의 뭐 예, 조폭처럼 생겼어요. 예, 그래갖고 저 안 건드렸는데요. 예, 그래 놓고서 예,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 생각해서 얘기도 안 들으고 막 깽값만 하길래 예 그러면 내가 설명해도 못 믿으니까 그러면 예, 사진 한 장 갖고 오시고 저기 보시면 전문가 계시거든요. 지금 사진 없잖아요.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안 와. 예, 안 옵니다. 깽값 벌려는 거. 그런 식으로 저는 구분되면 예, 보이스피싱 범 민노총이든 기종노조 조폭이라고 확인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절차대로 합니다. 예, 그냥 사진 하나 갖고 오세요. 예, 그럼 끝이에요. 그거는. 아마 걔가 예, 제가 걸러내서 그러지 안 걸러내고 거기 저쪽 어디야 행정민원 갔으면 그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해서 예, 헷가닥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 하도 이게 범죄가 발전돼서 공무원들 미치게 한다고 깽값 번다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동선에서. 그러니 오죽하면은 저 같은 안내 청원경찰이 왔겠어요. 예, 저희가 그런 걸 막는 거예요. 중간에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연연부모의 마음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 보라 내 어머니다. 아 예수님은 얼마 좋겠어요. 요한이 거의 국무총리 같은 거예요. 요셉처럼. 예, 그러니 너 부자잖아. 나 이렇게 어머니보다 먼저 부려도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나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그런데 이건 다 예정하고 예지된 거라서 어쩔 수 없지만 요한 너 내가 부자 만들었으니까 너가 우리 어머니 좀 모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제의 보고 내가 예, 그렇게 교통사고로 해서 원래대로는 예수님처럼 저 세상 가야 되는데 예, 뭐 제이는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그 필름처럼 파노라마 따뜻한 분위기가 막 지나가면서 영화 필름처럼 그때 제이가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면서 막 불러대는데 아직도 어린애 지금도 어린아이잖아.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저 아직 못 가요. 제이가 아직 너무 어려요. 저 키우면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방송하나 봐요. 그래서 이 요한이 저한테는 제이인 거예요. 제이. 요한이 저한테 제이인 거예요. 내 어머니라면 마리아의 남은 생애를 돌봐줄 것을 부탁했어. 그렇게 멋지게 저 가고 싶었는데 그때 M 대통령이 저 교통사고에서 확인사살할 때 기중로도 조폭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언젠가 또 이게 역사가 재현될 수 있죠. 왜냐하면 사탄의 인형 척키처럼 악은 계속 재발하니까. 지금도 6.25국이 회계를 해야 되는데 회계는 안 하고 전 세계 비트코인의 50%를 해킹해가지고 지네들 핵무기 개발하고 호의호식하고 그 돈으로 그 마약왕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뇌물 줘가지고 민노총들 테러라고 해서 동사무소도 마비시켜버리고 의료도 마비시켜버리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의 율법적 배경인 성경 신명기 21장 11절에는 전쟁 포로 중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어. 이때 연연하여 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 뜻은 이방 여인이 결혼 전 반드시 부모를 위해 6개월 동안 애곡하는 그 슬픔입니다. 제가 이런 신명기 21장 11절 보면서 무슨 순혈주의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혈주의 나는 그런데 어떻게 전쟁하면서 그런 이쁜 아리따운 여자들을 이렇게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지도 않고 이런 애들 데려오다가 이렇게 피를 섞어서 피가 다 섞여 있는데 이방인 피까지. 그래서 제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그런 순혈주의 나치당 이건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에도 다 나오잖아요. 이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하는 곧 슬피 울며 그리워하는 기간을 갖다가 명시하고 있어요. 이는 포로로 잡혀와 가족과 생이별하게 된 여인의 부모를 향한 인간적인 슬픔과 그리움을 존중하고 애도할 시간을 보장해주는 성경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처럼 불우이신 고아 가부 미혼모 등의 자녀가 산목 교육이 안 돼서 부모를 그리워할 줄 모르니 그들에게도 그리워할 연이 이와 자만기 신경기억세포에 기억되도록 신인신학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이 같은 경우는 낮은 사람을 보지 못해. 항상 자기보다 높은 애들을 봐. 그러니 항상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낮은 사람 보다 보니까 그 서울과기대 권준희 위원장이 제보했듯이 이쁜 아리따운 여청년이 이렇게 화장실에 끌려가서 그게 여자 화장실일 수가 있죠. 남자들이 들어가갖고 문 걸어 잠그고 여자를 두들겨 패기만 했겠어. 강간까지 해댔겠죠. 그게 그 시절 학생이었습니다. 그걸 제보를 들으니 제가 가만 듣나요? 저희 집안이 백골단 경찰대장 집안이고 외할아버지는 광동군 장교시였는데 가만 놔두냐. 피가 정의사에 구현한 신선주입니다. 바로 그냥 그 소리 듣고 학생이 쳐들어가서 그래 너네가 이렇게 여자 강간하면서 폭력했다며 그래 나도 해봐 나도 너 그래놓고 학생이 임원 받아놨다며 이러면서 깽판 부리고 들어가가지고 나도 받아줘 너네 한번 패봐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고서 구슬러 가지고 그 학생의 임원들을 다 노인석 교수님 방으로 다 데려온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최고 여자 신복 있죠. 나중에 그 대학원 졸업하고 독일 가려고 했더니 오빠 결혼해줘 막 이러면서 했더니 하여튼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폭력이다 학대든 한마디로 마녀사냥식으로 그런 여자라는 이유로
혼자 다닌다는 이유로, 여학생인 이유로, 어떻게 보면 결혼했으면 바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학생의 기존력이 좋고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때려가지고 강간까지 해가면서 자기 노예 만들어서 성노예하고 나쁜 거 시키고 그런 게 저는 제 눈에 목격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싸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인정받았는지 이제 청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남은 말년 한 1개월이죠. 이제 우리가 수명이 4개월이니까 1개월을 아주 편한 말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도 서서 있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히려 청소하고 그러면 시간은 빨리 가요. 근데 가만히 서서 있으면 시간도 안 가고 더 힘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럼 제 나름대로 일을 만들어야죠. 하여튼 그렇고요. 이건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마녀 사냥 당할 고아 여롤이 과부 미혼모 등 가정에 자녀가 있거든 그들에게 먼저 가서 삽목 교육하는 희년 신학을 실천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효도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법 if a widow has children or grandchildren, this should learn first of all to put their religion into practice by caring for their own family and soliciting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For this is pleasing to God.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영년부모 자식을 늘 염려하고 그리워하며 매 순간 마음을 졸이며 챙겨주는 부모의 사랑을 뜻한다. 여는 소리를 나타내는 련과 마음심이 합쳐진 형성자인데 마음이 아래쪽에 위치하여 하나님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부로 이웃을 내리사랑하는 마음을 쏟는다는 의미이다. 연년 부모의 역사적 사례 1. 애굽의 총리가 되어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요셉인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그 후 극심한 기근 속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늙은 아버지 야곱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왔다. 요셉은 아버지를 극진히 공경하며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식량을 제공했다. 2. 이방 며느리의 헌신적인 사랑하는 성경. 룻기의 룻과 나오미인데 룻은 모압 족속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으나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었다.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룻은 자신의 안위와 고향을 포기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라며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 룻의 이러한 지극한 효심과 헌신은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속사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3.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의 효심인데 그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실천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이 실현 고통받는 그 와중에도 마음이 아래쪽에 위치하여 하나님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부로 이웃을 내리사랑하니 아래쪽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연연 부모의 마음으로 보았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제자 요한을 불러 보라 내 어머니라라며 마리아의 남은 생애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셨다. 이처럼 성경의 율법적 배경인 성경 신명기 21장 11절에는 전쟁 포로 중아리 따온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연여나 여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이 뜻은 이방 여인이 결혼 전 반드시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하는 곧 슬피 울며 그리워하는 기간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포로로 잡혀와 가족과 생리별하게 된 여인의 부모를 향한 인간적인 슬픔과 그리움을 존중하고 애도할 시간을 보장해주는 성경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불우이웃인 고아, 과부, 미혼모 등의 자녀가 산목 교육이 안 돼서 부모를 그리워할 줄 모르니 그들에게도 그리워할 년의 2와 4만 개의 신경기억 세포에 기억되도록 희년신학을 실천하라.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찬송 94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2026년 5월 15일 오전 10시 46분. 역사적으로 프랑스 파리 천주교는 자기가 패권 먹겠다며 바알처럼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마녀 사냥하다가 산목 미국 곧 신교가 나온 후로 패권 못 잡으니 이번도 이란의 파병 거부하고 이란 편 드니까 하나님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에 한 번의 휴대폰 통화가 오니까 카톡 이런 식으로 왔고 내가 정글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려면 그 시절에는 지갑을 확인하라는 것을 프랑스 영부인 산목 전직 교사님이 보신 건지 카톡 내용 확인하니 이란의 겁쟁이라서 협박으로 미인계하던 이란 출신 여배우가 성행위하던 장면까지 묘사하는 카톡 내용 보니까 확실한 감통이라서 원펀맨처럼 영부인님이 한 방 먹이니까 정신 차린 건지 영국 프랑스 항공모함이 파병된 거라더라. 신기하네. 내가 무슨 말하면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방송에 나오네. 그러니 하나님 믿듯이 일부일처 하세요. 프랑스 대통령님 희의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전 11시 1분. 하나님이 내가 식품 대기업 공장 공무과 다닐 때 밀가루에 범벅이 돼도 일하니까 우울증 중증이 와서 회사 관두었다고 말하니까 내 말이 맞다며 텍사스 전기톱 연쇄 살인사건 영화를 찍던 배우들이 삼류 영화라서 예산이 없으니 실제로 상처를 내고 옷도 한 벌만 지급되고 사막의 더위로 반실성할 정도가 되어서 마지막 장면 때 배우가 짓던 살인 현장 떠나던 즐거워하는 모습이 시원하며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제이가 하수구 청소 같은 지중 매립전선 설치하는 영세기업 갔으면 창모족과 우울증 중증으로 자살했을 텐데 너가 한 생명 구해준 거라며 칭찬하듯이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 희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전 11시 16분. 또 영자강태나 사건이 기억난다 하도 내가 잘생겼다며 자기 호스트 바로 오라며 어떤 호스트바 사장이 명함을 주고 가서 습관적으로 지갑에 넣었는데 여성 제이가 아무래도 너가 바람피는 불안이 온다며 또 지갑 수사하는데 명함이 나온 거다. 그래서 며칠을 울고 하기에 사실 아니야 광화문 근처에 있는 호스트바였는데 벌써 기다리다가 준 거였어 하며 확인해봐 하고 말하니까 여성 제이가 확인한 건지 그 뒤로 한박 웃음 지으며 너보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겨져서 명함 준 거라대 하며 말한 게 기억난다. 참고로 그 시절 런닝맨 등 이런 제작자들이나 스카웃한다며 명함 많이 주어도 난 과학자 된다며 거절했던 기억이 난다.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전 11시 21분. 아차 그 시절 내가 광화문 무역 대기업 회사에서 나이트클럽 한 번 간 적 있다. 그런데 부자 여성들이 나에게만 부킹 신청한다며 회사 동료들이 시기 질투하더라. 그 뒤로 하도 부킹 신청 들어오니 공부에 방해되어 나이트클럽은 한 번도 안 갔다.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전 11시 24분. 또 기억나는 게 대학원 졸업 시점 되니까 무수히 많은 결혼정보 회사에 여성들이 내 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제발 소개해달라고 했다며 전화 오더라. 그래서 독일 유학 가야 된다며 거절하니까 유학 마치고 꼭 우리 결혼정보 회사 방문해달라고 요청해도 한 번도 안 갔다. VIP 부자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다더라.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전 11시 40분. 내가 장애인이라고 공무원만 받아주니까 일본에 오란 듯이 일본은 중소기업이 60세 이상만 받는다며 시니어 일자리로 연봉 5천만 원 이상 자리도 많다며 나오더라. 아주 내가 국제적으로 인기 있나 보다. 하하. 한국에서는 안 받아주는 민간 일자리도 받아준다고 하니.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전 11시 56분 월요 영화에서 윌청수 로봇의 유전자가 있는 남노인 사회복지사님 자리에 볼펜함을 놔두고 볼펜이 헝클어져 있어서 정리하고 싶다 참아야 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정리하며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볼펜은 정리해도 아무 말 안 해서 기쁘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12시 22분 제이가 사우나 가자고 한 것은 정규직 못 될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나 부른 거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며 국가대표 선수 마냥 노력하라는 의미로 황금은 너가 이제 돈 버니까 해야지 하며 말한 거였다 히읗 뭐 설쌉 잘리면 우리 집 오면 전처럼 백지 수표 같은 카드 주고 황금도 내가 해주면 된다 그게 하나님 믿는 지체 가족님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1시 18분 연속으로 아이리스 작업 오니까 글 쓸 틈도 없더라 남중년은 건물만 등록된 부동산 등기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결국 법원 등기국에 전화해서 건물만 등록되어서 건물주만 이름 나오니까 거기에서 사는지 증명이 안 된다며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보낸 건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보험대리점 자격자인데요. 제출 어디로 하나요 하고 말하니까 인천시청에 한다더라 그러면 용도가 부동산 보는 건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거니까 혹시 부도 나셔도 가압류할 재산이 있나 확인하는 거라서요. 그 빌라가 토지는 주인이 달라도 건물만 부동산 등기하시고요. 그 주소에서 산다는 것을 등본으로 증명되니까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래도 빠구하면 저에게 오세요 하며 법률 상담하니 좋아라 하시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1시 46분 아나운서 여청년 오늘은 육수 검은색에 데우스 엑스 마키나 서울이라고 써있는 옷이네. 뜻은 내가 자주 방송에 인용하는 신들의 기계장치 서울이라는 뜻이다. 일론 머스크님도 매트릭스 같다고 말하고 나 또한 이곳은 산목교육장이고 층 낮은 천사들이 더 높은 층으로 영적 성장해서 올라가려고 내려오는 것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이런과 그의 아내와 장녀와 근친상간에서 출산한 자녀라고 할까나 공통점은 수학과학자 돼서 인류 공헌하는 것이라고 할까나 히읗 그럼 모해머 4K처럼 황제 곧 하나님에게 충성해서 영광을 올리는 천사들이라고 할까나 하하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1시 54분 저 옷 보니까 워해머 4K에서 쓰레기 줍는 기계사제가 생각난다 히읗 원래 교육장을 관리하는 천사들은 5계급이 대부분이고 그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근친상간에도 유전 질환이 안 나오는데 7계층 천사 곧 육수 인류 중에 특이하게 사제가 되었고 그가 지구를 관리하는 대학원장급으로 올라갔고 그가 사는 곳이 서울이라며 상징하는 검은 티 인간이 완전 내가라 포용성하는 말도 걸어주지 않으니까 저러는 것 같다 히읗 참고로 서울과기대에서 하도 특허 제조기라며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소 스카우트 해간다며 내가 갈 길에 의자에 앉아서 말 걸려고 기다리던 천주교 서강대 출신 교수님이 보이면 멀리 돌아가서 말 한마디도 안 했다 할 삽목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없는다고 그렇게 말해도 먼저 말 걸지 않으면 난 항상 돌아간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2. 16. 남노인 사회복지사님이 의자 사건 이후로 실수한 것을 인사받으려고 번호표 수거함으로 낚시질 해도 안 걸리니까 결국 위리 영화의 윌청수 로봇의 유전자를 자극해서 정리정돈 안 된 볼펜함을 설치해서 낚시하시니 즐거운가 보다 히읗 뭐 강아지 마냥 잘 놀아준다고 할까나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2시 37분 남노인이 와서 모바일 운전 면허증도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 수집병인지 모바일 신분증만 수십 개 등록된 화면을 보여주더라. 전에 모바일 의료보험증도 충돌 나서 지우라고 해도 그분이 몰라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못 만들었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어플인가 보더라. 그래도 모바일 주민증 만든다고 바락바락 우겨서 1인 1계정이라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은 KR 촬영을 동일한 회사에서 사용하는지 어플이 충돌나서 둘 중에 하나 삭제해야 돼요. 굳이 모바일 주민증 만들 필요 없다고 말하니 버럭 언성 올리고 화내며 난청난독증 마냥 모사라 듣는 척하기에 그럼 만들고 싶으면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행정민원 전문가에게 설명 들으라며 보냈다. 아주 깽갑 버여겠다고 신종사기 수법으로 하루 종일 이런 아이리스 고객들 많이 온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2시 50분
보통 모바일 신분증 어플끼리 충돌한다고 설명하면 보이스피싱 수법 간파했다고 도망치듯이 가는 게 남중년들인데 남노인은 뻔뻔하게 눈을 후라리며 때리려고 해도 침착하게 돌려보낸 거다 사진 없으니까 한 장 가지고 오라고 말이다. 아마 안 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게 경찰 업무인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2시 58분 더 웃긴 건 어플이 가짜인지 모바일 신분증 화면이 하얗게 되어서 보이스피싱 가짜 어플이구나 파악했는데 대뜸 너가 건드려서 하얗게 됐잖아 하며 때리려고 해서 저 휴대폰 손도 안 댔는데요 하고 말하니까 정신분열인지 맞다 말하길래 뻔히 가짜 프로그램이니 어플 껐다가 다시 켜세요 하며 침착하게 설명까지 했다. 초딩부터 일진의 조폭과 싸운 경력자인데 때리려고 한다고 두려워할까나 안 하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바람니검신 영화 켄신 같은 사무라이 신선조 경찰님들이다.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3시 12분 담당 공무원님이 내가 요일 제 불법 주차 단속할 때는 휴대폰 안 들고 가니까 위치 추적이 안 돼요. 걱정되시나. 지하 1층에 CCTV 모니터 감시실에서 나오는 것을 마주쳐서 크게 인사했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게 작은 가방 하나 챙겨와야겠다.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3시 21분 그러고 보니 내가 남노인 사회복지사가 낚시질하듯이 볼펜함 설치하고 헝클어 놓는 장면이 트라이건 영화이다. 바슈가 하기니 텔레파시로 너 죽인다며 심각한 대화 중인데 어린아이가 공놀이 하다가 바스 얼굴에 맞으면 바슈는 그 공을 입으로 물고서 어린아이에게 강아지 흉내로 뛰어다니며 아이들과 같이 놀아준다. 이런 식으로 난 놀아주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3시 36분 남중년과 아내와 딸이 이야기 중인데 아내에게 주식 투자 이야기하는데 황금빛 미래로 말하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편 말 듣고 있으니 바이런의 차녀가 생각난다. 그녀는 컴퓨터 코딩을 베르노이스로 최초 개발했는데도 주식 투자할 때는 번번이 실패했다. 왜냐하면 주식은 아군과 적군이 짜고서 그 국가의 범죄자들이 감당한다면 마녀 사냥하듯이 하는 거라서 전쟁으로 주식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기에 주식 투자는 예측이 어려우니 하지 말고 달러 투자만 하라는 거다. 쓴 전국 미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다.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3시 50분 행정민원 앞에 의자와 볼펜 정리 안 해도 된다고 중림남 공무원님이 말한다. 이제 더 편해졌다. 복지파트와 서류 민원 책상과 땅바닥에 휴지나 열심히 주워야겠다.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3시 51분 이런 것이 정관예우인 거다. 일 잘하면 이런 식으로 업무 한 개씩 빼준다. 일 못하면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일까지 추가되면 패란 부서도 지옥이 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3시 57분 생각해보면 공단 노인님들이 앉아 서 있으니까 서서 일하라며 만든 일일 의자 넣기와 볼펜 넣는 것 같다. 처음에 종이분쇄기 사건도 담당여 공무원님이 나만 혼자서 서서 일하니까 쉬라며 하루 종일 앉아서 할 분량 준 거라고 느껴지게 주차장에 휴대폰 없이 갔다가 봉변당할까봐 CCTV 감시실까지 가서 위치 추적까지 하며 걱정하니 오해가 풀리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4시 32분 참 재미있다. 무슨 대기업 정규직 사원 가는 것도 아닌데 거의 3개월 만에 멍멍이 훈련이었던 의자 넣기와 볼펜 꽂기 과업이 사라졌다. 난 청소놀이라며 재미있게 놀며 일하는 사람은 내보내기 작업으로 안 된다고 판다는 건가. 동사무소 사태로 알아낸 것이 대기업이나 동사무소나 내보내기 탓에는 3개월이 동일하구나. 다음에 공공근로계약직 공무원 할 때는 민간인 고용 권한 있는 동사무소는 안 내야 된다는 좋은 교훈인 거다. 귀족노조 조폭 인맥을 1개월이라도 더 쓴다며 내보내기 작업을 3개월이나 한 거다. 이상 끝 2026년 5월 15일 오후 4시 38분 하하 어쩐지 왜 내보내기 작업을 안 한다는 듯이 한 이유가 동사무소는 자원봉사자의 배출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권한을 갖지만 전체적인 자원봉사 운영 지침은 상위기관의 자원봉사센터 규정을 따릅니다. 구글아이 답변 중에 이재동 사무소에서 귀족노조 조폭 민간인 고용 못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거였다. 내가 불합리한 행정 바꾼 거였다. 이상 끝
2026년 5월 16일 오전 8시 23분. 제이가 오늘도 형 난 왜 이렇게 일머리가 안 돌아가 하며 수습기간이라서 정규직 잘릴 것 같다고 돌려서 전화 오더라.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너 우리 시절도 무한전력만 갈 곳 많아. 초보는 취업이 어려워서 장롱 면허 가는 사람 많았는데 넌 진짜 누가 기도해 준 건지 그런 대기업 들어간 건 기적적인 거야. 그러니 참아일 또한 차별화한다고 위험물 취급과 공존행동이 아파트 전기 과장의 중복선임 된다고 하기에 내가 한 마리 전기기사가 NCS로 바뀌었다면 난 너보고 자영업하라고 했을 거야. 안 바뀌어서 전기기사 취득시킨 것이고 현재 전기기술사도 NCS 아니잖아. 너 기억나니? 서울과기대 노인섭 교수님도 너처럼 겁이 많아서 피자가게 사장한다는 것을 내가 말려서 식약청 국책사업 따오고 다빈치 교육 방법이 다방면에 공부하시라며 내가 도서관 전 과목 책 빌려다가 연구 베이스 잡아주니까 교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다방면의 책을 수십 권 연구실에 쌓아두고 공부해서 식약청 사업도 성공하고 특허왕이라며 상도 받는 부자 된 거야. 누가 기도해서 그런지 전기 분야의 국책사업 경험도 있는 폴리텍 동문 전직 전기직 5급 공무원님 말대로 일단 기술사에 공부가 손이 안 잡혀도 도전해서 취득해보고 개털이면 그때 가서 위험물 취급이던지 따히 또한 기술사는 공부량이 많아서 공부만 해도 취득 어려우니 우리 집 와서 전처럼 공부만 해 알았지 하며 말하니까 형에게 미안해서 주경 야독해야 돼 하며 말하기에 내가 한 말이 나 부자거든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남자인데 뭐가 미안하니? 그렇게 너가 공부든지 성공하면 그때 너도 나처럼 불이익 도우면 되잖아 하며 말하니까 자기도 형처럼 일머리 돌아가면 좋겠다고 푸념 늘어놓아서 현재 공공근로계약직 공무원이 내 관리가 무인기인데 무인기 완벽하게 하니까 내보내기 하려고 한 개 자리 정돈과 번호표 수거함 청소했거든. 그 일도 어제부로 행정민원팀은 하지 말라고 해서 말이 서서 있는 거지. 손님이 많아서 나가면 식당 테이블 치우듯이 계속 가니까 힘들었거든요. 일머리 잘 돌아가도 이런 식으로 일 만들어서 내보내기 하는데 넌 얼마나 내보내기 압박 심한지 알거든. 그러니 잘리면 그때 고민하자 하며 말하니까 불안감이 사라졌는지 형 고마워하며 말하기에 화이팅하며 말해주었다. 이상 끝. 예, 감동 경영일까요? 저는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해요. 예, 이렇게 제이가 예를 들어서 영세민 용어인데 수급자로 저는 딴 거는 다 참는데 그렇게 말 단어 갖고 무식하다고 막 이것도 몰라 하면서 면박하면 그거는 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저를 아니까 가장 참기 힘든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또 화나가지고 쟤한테 막 뭐라고 하죠. 그 외에는 뭘 순하라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가 이런 게 절대 왕정이 잘못된 게 그 인사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 왕과 사는 남자에서 안종이 죽은 것도 김종서가 황표종사를 해서 인사권을 남발하니까 그래서 세조라는 그런 한 명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엎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뭐든지 차별하지 말고 과거 시험처럼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계약직 공무원들은 인사과가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과의 모든 재량을 재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결 부끄러움없는 엘리트들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사 고과 성적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뽑아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사무소는 아무 그런 자격도 없는 남노인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자기네도 인맥 받겠다고 심지어는 저도 내보내게 한다고 그렇게 의자를 놓다가 다시 정리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멍멍이 훈련시킨다.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인사도 안 하고 하니까 그 자기 쪽에 그 번호표도 없는데 번호표 수거함을 갖다 와서 강아지 유인하듯이 유인하고 그러더니 안 되니까 볼펜까지 유인한다. 이렇게 했더니 라포가 형성됐는지 아예 행정민원실 전체가 그거 못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은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쪽
원래 주범이 남노인 사회복지사가 주범이잖아요. 그 사람이 임명권 행사해가지고 그동안 기존노조 조폭이들 계속 뒤로 받아준 거죠. 그러고서 자원봉사로 해서 3명이 들어왔고 이제 나머지 분야도 자원봉사로 그렇게 채울 것 같이 하는데, 자원봉사를 제가 구글 AI 찾아보니까 인사과 같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근무 성적까지 돼요. 다른 데는 자원봉사 찍만 오네요. 중소기업들은.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자원봉사 성적을 또 요구합니다. 제가 대기업 뭐 고려병원이든 이런 성민병원이 시아병원 다녀봐서 자원봉사 성적 요구하는 데를 은근히 봤어요. 그럼 걔네들 성적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들어오니까 또 요번에 3명이 잘 왔어요. 한 명은 아나운서 국가대표, 한 명은 뭐 천주교 걔도 괜찮고 착하고, 그리고 한 명은 평범한 것도 괜찮은 거예요. 평범한 것도 평타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성실한지 한 번도 결석도 안 하고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3인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한번 해보니까 괜찮은지 이제 이 제도를 정착할 것 같으니까 남노인 사회복지사한테 최후 통보 갔나 보더라고요.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더 이상 인사권을 당신한테 안 주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후 통보 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내보내기 작업도 어제부로 끝난 거죠. 그 정도로 일머리 돌아가도 무인기 잘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뭐라고 소문났는지 완전 법원 사법부 육수 사법부 소속이라는 식으로 법원 무인기 관리하는 사람이 그동안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볼펜 꺾기, 정리정돈, 막 의자 놓기, 청소 일을 하고 있었던 거. 서빙처럼 식탁에 그 요리점에 그런 완전히 텃세 내보내기 작업하는 게 민간이고, 그런 거는 공기관에서는 하면 안 되니까. 원래 민간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 동안 이 사람을 테스트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압박 면접도 똑같아요. 압박 면접도 불러다가 온갖 압박하잖아요. 심지어는 너무 심한 소리 했다고 막 울고 가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게 독일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그때 비자 갱신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거 갱신하는 시점에 갔더니 거기 독일에 그분들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 울고 나가. 저만 웃고 나갔죠. 하여튼 그 정도로 비자도 엄격하거든요. 그런 엄격한 심사로 압박 면접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중첩자인지 간첩인지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민간기관 들어와도 테러하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수습기간 때문에 부서 이전을 하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싫어하나를 안 거예요. 저는 그동안 구청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주택 건축가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하니까 청소행정과 이런 데는 다 정규직들이 돼갖고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부서 이전하는데, 그러니 아예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도 다 자기 관할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동사무소 와가지고 이거 민간인 인사권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나 사회생활하는 줄 알았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다가 어제부로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건의한 대로 자원봉사가 돼버렸고, 이제 저희처럼 인사과가 하듯이 그쪽 자원봉사 센터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거죠. 만약에 자원봉사 센터를 이쪽에 센터장이 했으면은 그건 객관적이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구글 AI 보니까 자원봉사 센터라는 그런 아예 그냥 인사과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객관적이죠. 뇌물도 안 받고. 그렇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과거 시험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인사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국왕이 그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왕과 사는 남자처럼 단종처럼 황표점사에서 나라도 망하고 그 단종의 대도 끊긴다는 거.
그거를 동사무소에서 느꼈고, 예, 저는 만약에 이러다가, 지금 쌓이는 그래요. 지금은 센터장님이 저를 좋게 봤는지 삽목이라는 식으로, 야, 너 요일제 이거 계속 할 거야. 이런 상식으로 주차장에서 올라오시고, 예, 그래서 저는 눈치가 빠르니까, 어? 그래? 그럼 이거 다음에 스티커도 나오겠네? 그랬더니 벌써 스티커 작업하는지 공무원님들이, 저 뭐야, 담당 여공무원님이 그 CCTV 10까지 들락날락 하시고, 일부러 위치 추적까지 하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용한다는 뜻도 되거든요. 뭐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 없으면 저는 항상 절차대로, 예, 그렇게 내고, 예, 요번에 뒤어가지고 동사무소는, 예, 3순위에서도 지어버리죠. 만약에 안 뽑으면.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제가 청소행정과도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다시는 청소행정과 안 올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예, 신임 담당 여주무관님이, 예, 제발, 신임이 아니에요. 구 담당 남주무관이 그랬어요. 제발 일 좀 더 해달라고. 예, 그땐 연속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법이 바뀌었어요. 뭐였냐면, 예, 이제 1년 하면은 쉬어야 되는 거. 실업급여 받아야 되는 식으로 법이 그때 딱 바뀌어버려갖고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기억나가지고 요번에, 예, 청소년정가 내려고 그랬더니 아예 뽑질 않더라고요. 그쪽도 자원봉사로 다 돌렸나 보죠. 아니면 정규직이 다 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어디 가든 해결사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체제로 건의해가지고, 예, 하나님한테 기도하듯, 예, 이렇게 돼서, 예, 이제 앞으로는 동사무소도 텃세가 사라질 것 같다는, 예, 그런 느낌을 주네요. 예, 구청처럼 해야지. 자기네들이 임명권 행사해가지고 이런, 예,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러니 그 커말 1급 여공무원님이 아마 정규직이겠죠. 예,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눈치가 빨라졌고, 그래서, 예, 아직도 휴가 중, 무급휴가, 예, 그런 거를 저도 느껴가지고, 예, 만약에 여기서 부르지 않으면은 저는 또, 예,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다른데, 이겠죠. 항상 1순위 도서관, 2순위 민원역벌과, 예, 그 다음에 3순위에 또 뭐 있겠죠. 예, 이번 달에 아마 뜰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이력서 올렸다고 여러분한테 또 방송해드릴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항상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인정받고, 예,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약직 공무원도 3연속으로 하는 비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치 추적도 할 거라고. 옛날에도 아이러브 스쿨이 있는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예, 그게 다 저희는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 일찍도 퇴근하고, 예, 지각하고 파업해서 결석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재고용 안 되죠. 그렇다고 요즘 시대 때 노동법이 살아있는데, 너 결석했으니까 너 나오지 마 이렇게 못하니까 다음에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도 저는 어때요? 딱 그 위성 시간으로, 예, 딱 4시 정각되면 바로 퇴근하고, 예, 그런 식으로 탈퇴근을 하셔야 돼요. 예, 더 남아있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일찍 가면 조퇴입니다. 조퇴 3번이면 결석이에요. 하여튼 국립대도 그랬으니까. 그 점 명심하셔서 항상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노예의 여목사님, 그 다음에 용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발, 그 다음 우리 어머니 발, 그리고 제이가, 요즘에 수습기간이라서 그런가, 맨날 불면증, 불안 때문에 호소라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오고, 그래서 정규직 걔는 걱정 많아요. 쓸데없이, 저게 다 공포증이에요, 공포증.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은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힘들면 놀이라고 생각하면 됐잖아요. 청소 놀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제이는 그게 안 되니까 막연한 근심 때문에 저보다 나이 5살 어린데 저보다 더 늙어 보이죠.
한 20대 때도 늙어 보였어. 그러니 뭐 여자가 따라요? 좀 잘생겨야지 따르지. 음. 하여튼 제이가 하루빨리 예수님 영접해서 불안증이든 사라져서 기술사든 따서 5급 공무원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강통신 반도체랑 메모리 성공할 수 있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국가에 대한 기도인데 요즘에 어제 그렇게 중국하고 미국의 트럼프 천사랑 그렇게 순방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로 해서 종합 결과해 본 결과 지금 6.25국이 회개는 안 하고 계속 비트코인으로 전 세계 화폐를 하려고 하는데 50% 이상 그 도둑질을 해간대요. 그 돈으로 저희 나라 버스 안내판이든 그런 게 시스템 점검 좀 뜨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전방위로 테러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으로. 그래서 걔네들 자본이 하루빨리 끊길 수 있게 그렇게 범죄자 도둑질이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게 천국 기도로 대체할게요. 앞으로는. 그게 낫겠네요. 지금 당장 그런 위기니까. 너무 범죄자가 많이 늘어나면 얘기했잖아요. 마녀 사냥이 일어난다. 어디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때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을 그렇게 인플레로 참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같이 미국처럼. 근데 러시아는 도대체 인플레로는 안 되겠다. 너무 범죄자가 많으니까 전쟁을 택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리고 후진국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인해 전술에서 고기 방패하는 역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고요. 폐해송은 즐겨찾기가 되면 참 좋은데 이제 포기했어요. 계정도 바꿨는데도 안 되는 거 보고. 그리고 이런 거는 한번 계정 가입했다가 탈퇴하면은 다시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가 안 돼요. 어차피 이것도 6.25국이 테러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쪽 단체니까, 선교단체니까. 일부러 재계정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 아셨죠? 저 맨날 테러 들어오는 거.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사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키였습니다.